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자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저서 질서의 본질 시리즈 중 2권의 첫 장이죠. 자연 속에서 전체성이 펼쳐지는 원리입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사실 아주 근본적이잖아요. 바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만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알렉산더는 은하계 형태나 강물의 흐름, 심지어 모래 언덕에서도 어떤 공통적인 생명을 발견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이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요. 자연의 모든 것이 그냥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의 구조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안에 잠재된 걸 한 단계씩 펼쳐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잠재된 걸 펼쳐낸다. 알렉산더는 이걸 구조 보존 변형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구조 보존 변형.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저는 왠지 오래된 동네 재개발이 떠오르는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골목길 느낌을 살리면서 새로운 건물을 조화롭게 넣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정확히 그런 느낌이에요. 기존의 그 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걸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자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알렉산더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구조는 살아있는 중심들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중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또 강화하면서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건데요. 중심들이요? 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보면 눈, 코, 입이 각각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얼굴이라는 더 큰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중심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중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규칙이 1권에서 소개됐던 15가지 기하학적 속성입니다. 그 15가지 속성. 네, 모든 살아있는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죠. 15가지나 되니까 전부 다 다루긴 어렵겠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만한 거 몇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핵심이 되는 강한 중심이 있고요. 또 그 중심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경계, 그리고 나무가 큰 줄기에서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듯 질서정연하게 나타나는 규모의 단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규모의 단계. 네,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좋은 형태 같은 속성도 포함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 속성들을 건축에 적용하면 살아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렉산더의 주장인 셈인데 방금 말씀하신 규모의 단계는 그럼 건물 전체 모습부터 창문, 문손잡이, 벽돌 질감까지 이 크고 작은 디테일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걸 의미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이 15가지 속성들이 조화롭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그 전체적인 느낌, 어떤 통일된 인상을 전체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게슐칼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는 이게 그냥 모호한 예술적 감각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구조라고 주장을 하죠.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중심들이 모여서 15가지 속성을 통해 전체성을 만든다. 그런데 아까 자연은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전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펼쳐지는 전체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펼쳐지는 전체성의 원리.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체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존되고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원리예요.
변화가 기존 구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강화시킨다. 얼핏 들으면 좀 모순처럼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기존의 걸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이미지를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자연의 변화는 훨씬 더 매끄럽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기존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구조가 마치 꽃봉오리가 펼쳐지듯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모든 자연 현상에 적용된다니 정말 대담한 주장 같은데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책에서는 어떤 예시를 드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극적인 예시들을 들어요. 그중 하나가 깨지는 유리판입니다. 총알이 유리를 깨트리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마이크로초 단위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매끄러운 전개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깨지는 게 매끄럽다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총알이 충돌한 직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의 구조 안에 이미 날개 모양의 파편 형태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그 안에요. 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잠재된 형태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이전 단계의 구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로부터 다음 단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가장 파괴적인 순간조차 사실은 질서정연한 과정의 일부라는 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거시적인 우주 스케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나선 은하의 형성이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거대한 가스 원반이 회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미세한 중력의 파동이 생기면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때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두 개의 나선팔 모양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회전하는 원반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형태 중 하나예요. 아, 그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책에 실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아주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지는 유리도, 회전하는 은하도 모든 변화가 이전 구조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 15가지 기하학적 속성이랑 이 펼쳐지는 과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갑자기 생주발 이야기로 넘어가서 솔직히 좀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발생학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생쥐의 발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처음에는 그냥 분화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 말 그대로 얼룩 같은 상태로 시작해요. 그냥 하나의 뭉퉁그려진 전체성만 있는 거죠. 네, 그냥 동그란 세포 덩어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며칠에 걸쳐 이 전체성이 서서히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먼저 덩어리 안에 밀도가 높은 부분들이 생기면서 미래의 뼈와 관절이 될 강한 중심들이 나타납니다. 아, 중심이 먼저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그 중심들 사이로 공간이 생기면서 손가락이라는 교차 반복 구조가 만들어지죠. 또 다양한 크기의 뼈들이 형성되면서 규모의 단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아, 그러니까 그 15가지 속성들은 누가 일부러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아니군요. 그냥 사지라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존하면서 세포들이 분화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현아식물의 씨앗이 발달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몇 개의 세포가 복잡한 배아로 발달하면서 깊은 맞물림이나 국소적 대칭 같은 속성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 구조를 보존하면서 분화하는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연의 좋은 형태나 깊은 대칭 같은 것들을 사실은 어떤 위대한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존 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아주 단순하고 보수적인 자연의 법칙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와, 아름다움은 창조가 아니라 보존의 결과라는 말이네요. 네,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잠깐, 이런 현상들은 이미 현대과학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요. 맞아요. 책에서도 바로 그 반론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예를 들어 바람 때문에 생기는 모래사장의 물결무늬. 이건 그냥 바람이 비슷한 크기의 모래알을 일정한 거리만큼 밀어내면서 생기는 순수한 역학 현상이라고 배우잖아요. 굳이 펼쳐지는 전체성 같은 거창한 원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역학적 설명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도 인정하고요. 강물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현상 역시 유체역학과 원심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죠. 네. 책이 지적하는 바는 이런 개별적인 기계론적 설명들이 특정 사례에 어떻게는 세멸해 주지만 더 근본적인 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왜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왜 교차 반복이라는 그 패턴이 모래 언덕뿐만 아니라 동물의 척추, 대기의 소용돌이, 심지어 파도에서도 똑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아, 모래알을 옮기는 바람의 역학이랑 동물의 뼈가 자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속성은 같을까요? 개별 과학은 이 보편성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개별 과학은 각 현상의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모든 설명서들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문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군요. 바람이든 물이든 중력이든 그 힘이 작용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기존의 전체성을 보존하며 펼쳐진다는 더 상위의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주장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기계론적 설명을 넘어서는 형태 생성에 대한 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법칙을 제시하려는 시도인 거죠. 우리는 오늘 자연이 어떻게 살아있는 구조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대답은 자연의 과정이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놀랍도록 창조적이라는 거였어요. 즉, 이미 존재하는 전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더 강렬하고 새로운 구조가 스스로 펼쳐지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왜 건축가인 알렉산더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탐구될 주제인데요. 바로 우리의 현대 건축과 도시 계획 과정이 종종 정반대의 방식을 취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져요. 정반대의 방식이요? 네. 기존 장소가 가진 고유한 전체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섬세하게 펼쳐내는 대신에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는 완성된 형태를 그 장소에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오래된 골목길에 결을 무시하고 네모반 듯한 아파트 단지를 밀어넣는 것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환경이 어딘가 모르게 죽어있고 우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으로 나아갑니다. 책에서는 기존의 과학적 설명들이 너무 개별적인 어떻게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펼쳐지는 전체성이라는 새로운 보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이 원리가 자연의 진짜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라면 우리가 기술, 조직, 사회 시스템,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 원리의 정면으로 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존재하는 구조와 관계의 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갑자기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살아있는 가능성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